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오늘 건국대학교 병원의 김재승 교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또 여기까지 찾아주시고 영광입니다. 당연히 교수님 네. 만나뵈러 와야죠. 저보다는 저희 팀장님이신 용택 PD님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장비를 다 갖고 오는 게 무거운 장비를 혼자 다 들고 와주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병원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스튜디오가 아니라 여기서 스튜디오에서 좀 진료실에서. 했을 때는 남의 집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더 놓인다 그럴까? 편안하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더 말씀 잘해주실 거죠, 교수님? 네, 좀 명료하게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진료실에서만 직접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그렇죠. 직접 저희 시청자분들께 보여주신다면서요. 네. 간략하게 어떤 건지 설명을 복잡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환자분들 얼굴이 이제 주옥턱 부종교합이 있을 때나 그다음에 무턱 부종교합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얼굴이 변하는지 그거를 좀 간단하게 보여주게 되겠죠.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교수님. 네. 지난번에 이제 양악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1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약간 복습 개념으로 저번에는 해주세요. 그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건강과 기능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이가 턱을 수술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얼굴에 손을 대는 거니까 미용적, 그다음 그 성형적 그런 어떤 불만족 그런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 그 뭐가 있겠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 호흡곤란, 그 다음에 출혈, 그 다음에 배고픈 거, 그런 그 어떤 생명을 위한 거, 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주안점이 뭐냐면 그 호흡곤란이나 출혈이나 그다음에 배고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알 수 있다. 이게 본인이 알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잘 챙겨서 보호자의 도움을 얻어서 그리고 의료진한테 그 심각할 때 알려갖고 그런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저번에는 보호자나 본인의 어떤 그 적극적인 그 참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서부터는 그건 아니에요. 오늘은 두 번째 거는 이제 불편한 거는 사실은 이제 술자의 어떤 테크닉, 그 다음에 원래 해부학적 구조, 그에 관련돼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미용적인 거는 어떤 바깥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미용적인 거는 모양에 대한 거니까 이 수술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술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있고, 근데 결국은 수술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게 되니까 이 소통이 필요하다. 무조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코퍼짐이라든지 얼굴이 처진다든지 비대칭이 좀 있다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방문했을 때는 제가 양악수술에서의 얼굴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할 거지만 그것도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오늘은 그 불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그 맛보기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양악수술 전반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강의 끝나고 혹은 중간중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그 건강과 기능에 대한 불만족인데 보통 이제 수술을 하게 나면은 위턱을 이렇게 잘라서 내려요, 사실은. 위턱을 잘라서요? 위턱을 잘라서 내리죠. 이 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자른 곳에 어떤 그 위턱이 약간 틀리겠다 그럴까? 치아가의 느낌이 좀 남의 살 같다? 그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처음 하셨죠?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 혈관이 이렇게 있고 신경이 있는데 요거는 딱 살려두고 나머지 거는 다 절제를 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이 상악에는 위턱에는 신경이 여러 가닥 있어갖고 그게 이제 봉합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물론 수술할 때 봉합을 좀 잘하면은 더 잘 되는데 그래갖고서는
위턱을 수술하면 한 6개월까지 6개월까지요. 그 이제 익숙하게 될 때까지 좀 이도 남의 이 같고 그래서 이제 가끔 환자분들이 찾아와요. 나 이거 지금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제가 그 빼주 광고로 입천장이나 잇몸을 찔러보면 또 감각은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데 상처가 났어요. 아니면 뼈가 부러져서 이게 수술하면 여기 맨 처음에 좀 근질근질하고 남의살 같고 그러다가 점점 잊혀져 가고 그 다음에 원상복귀 되는 거 같잖아요. 그렇게 위턱에서도 그런 어떤 감각 이상이 초반전에는 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고요. 회복되는 데는 거의 평균적으로는 6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렇죠. 그 신경이 다시 이제 그 붙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반해서 아래턱인 경우에는 아래 입술 감각이 있어요. 근데 아래 입술 감각이 느끼는 거는 이 신경이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한 가닥. 그때는? 여기서 보면 여기 한 가닥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절단해버리면 감각은 평생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이 신경을 보호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악 수술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아래턱 수술할 때는 하악 수술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환자들이 이런 것까지 질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선생님 어떤 테크닉 사용할 거예요? 하고 묻는다고요.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들이 뭐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래도 약간 이제 내 얼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본인이 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들이 약간 요새 이제 뭐 김치도 뭐 어느 째는 뭐 문제가 뭐 중국산이 어떻게 돼 갖고 뭐 그거 갖고 비위생적인 건데 그러니까 너무 너버스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런 것까지 질문하시나 하고선 좀 제가 이렇게 뭐랄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아주 잘 설명해 줘요. 그래서 제가 이 시즌은 몇 번 보여드렸다시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신경을 이렇게 해서 이제 SSRO를 하면은 이렇게 네. 잘라서 여기서 요 바깥에만 잘라서 이렇게 요 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보이네요. 네. 근데 IBRO는 신경 뒤에서 잘라요. 그래서 이 IBRO는 방법이 훨씬 신경을 다칠 확률이 적죠. 신경을 뒤에서 자르니까. 네. 근데 SSRO는 상당히 공격적이죠. 보면서 자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대부분 두 번째 방법으로 수술을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기준이 달라지나요? 근데 이 IBRO는 턱이 들어갈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턱이 들어갈 네. 때만요? 주걱턱이신 분들? 그렇죠. 그 무턱이거나 비대칭이어서 턱을 앞으로 꺼내는 방향에서는 이 SSRO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주걱턱 같은 경우 다 무턱으로만 한다, 주걱턱으로 수술한다 그러면 이 방법 사용하면은 신경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SSRO 방법은 이거 형태를 살리잖아요. 형태를 살렸죠. 이 아래턱의 형태를 살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형태를 이렇게 살렸어요. 근데 그 뭐 IBRO는 어떤가요?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겹쳐 놓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살이 많은 사람한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네요. 얼굴이 처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얼굴이 모여지니까 그러니까요. 뼈의 디멘전, 뼈의 그 위드스가 좁아지니까. 그럼 우선은 살을 빼고 와야 되나요, 선생님? 얼굴살을? 에이, 뭐 그건 글쎄 뭐 그럼 나중엔 또 안 찌겠어요? 조절하셔야죠. 빼고 오는 거는 수술할 때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수술할 때 몸무게가 늘어갖고 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이 수술하면 한 500cc에서 한 700cc 피가 나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출혈에 대해서. 그래서 네. 50kg다. 그럼 7 곱하면 3.5L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500cc가 피가 나왔다. 근데 헤모글로빈이 한 13이다. 그러면 한 10점 매수로 돼. 3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몸무게가 많으면 피도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수술하기 전에 나 수술하고 나서 좀 여러 가지로 몸매도 좀 살리고 싶다 그래서 살 빼갖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요 아랫입술 감각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수술할 때 제가 이거 80년도 초반서부터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면서 그 아래 그 신경을 다쳐서 그 입술이 감각이 좀 떨어지면 상당히 그러니까요. 괴로워했어요, 네, 사실은. 그리고 저도 보면은 양악 수술 하셨던 분 중에서 음식을 드시고 나서 여기 뭐 묻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거를. 그건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요? 왜냐면 보통들 잘 몰라요. 아, 얘기 보통- 흥분하면 다른 얘기에 막 흥분하면 묻었는지도 몰라. 재밌는 얘기라든지 아주 슬픈 얘기라든지 그래서 그것도 그건 맞는 약간 다른데 말씀이세요. 네. 그렇지만 그게 좀 더 감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기분 나쁘죠. 그럼요. 기분 나쁘니까 그걸 하고 그 수술하면은 상당히 좀 미안해하고 좀 그랬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걸 수술을 자꾸만 하면서 피하려 그러면 더 다쳐요. 오히려 그 오히려 더 신경을 안 공격적으로 다치게 가야 돼요. 하려면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건 지나왔죠, 우리가. 그래서 신경의 위치가 다양해요. 사람마다요? 사람마다. 그 좁은 곳에서도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요 경우는 제가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근데 다른 병원에서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 위를 보시면 여기 보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여기가 쏙 들어가서요. 그 신경 요거 아까 요 수술 방법은 딱 가른다 그랬잖아요, 반을. 네. 가르니까 갈라야 되는데 신경이 요 바깥에 딱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신경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제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을 알고 이제 못하겠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이제 약간 오래 한 경험이 수술 많으신 경험한 사람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냥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환자분한테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사람보다 높으니까 각오하셔야 된다. 나도 각오한다. 한 몇 % 정도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 더 그렇죠. 요거 사진 위에 돼요? 위에 거?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턱뼈가 이렇게 여기가 오그라들었잖아요. 여기가. 그쵸? 네, 그래 보여요. 오그라들었으니까 안에 들어가 보여요. 신경도 사실은 상당히 그 바깥쪽에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CT로 보면 신경이 그래서 수술하기 아주 까다로운 데 있어요. 이렇게 여기. 네, 더 비교했을 때 더 안쪽에 들어가 있네요. 요게 미안하지만 바깥쪽에 있다는 거지. 바깥쪽에 안쪽.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뼈가 이렇게 쪼개다 보면 이게 쪼개질 수, 그러니까 한 번 쪼개져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분쇄골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신경을 보면서 하려고 그래야 돼요. 신경을 두려워서 보면서 막 이렇게 피하면 오히려 더 다치기 쉬워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 신경은 이거 다 위치가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줄이에요. 신경이 두 가닥이라고. 근데 아까 근데 아래는 한 줄이라고. 한 줄인데 이게 두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술할 때 어떻게 둘 중에 하나는 다쳐야 되면 할 수 없이 다치는 거예요. 골라서. 그러니까 큰 거 남겨두고 작은 걸 좀 잘라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으니까 안 되는 거를 기정사실로 해서 들어가서 해야지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의 노하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진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면 아니까 확신이 드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 신경이잖아요. 신경을 이렇게 파내 갖고 하는 거라고. 신경을 파내서. 파내서. 왜냐면 이쪽이 이렇게 턱이 큰데 이거를 안에 신경이 들어 있다고요. 그러면 다칠 걸 각오하고 다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 신경을 파내서 이렇게 들추고 그다음에 여기 자른다. 턱뼈를 자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신경과 모양이 고민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을 안 건드리면 모양이 수술했는데 이쪽이 긴다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나 이래서 신경 안 다쳤으니까 선생님한테 감사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균형적인 얼굴형을 더 선호하실 것 같긴 해요. 환자들이 양악 수술해서 얼굴을 바꿀 때에는 다 만족하고 싶지. 부분적인 만족은 거기서 저도 이럴 때는 용기를 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칠 각오를 하고서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수술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피하다 아예살에 수술을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노하우는 공격적으로 한다. 그래야지 안 다친다. 다 피하다 보면 뼈만 다치고 시간만 걸리고 없다. 신경 손상이 가면요. 그래도 수술하고 나서 그럼 신경 치료를 따로 받나요, 선생님?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신경 그 다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그 신경이 빨리 그 신경은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라고 어떤 줄 같은 게 없나? 여기 줄이라고 하면 이게 줄 이렇게 줄 있잖아요. 줄이 있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전선이 들어있잖아요. 이 껍질이 살아야지 전선이 살아요. 이 껍질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안에 있는 게 끊어져도 이 껍질만 살아있으면 혈액이 통하는 것처럼 신경이 산다고요. 그래서 이 바깥의 껍질을 살리려고 상당히 애를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다쳤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끊어졌다. 솔직히 저는 이제 한 번도 끊어진 적은 없어요. 근데 조금 늘어지거나 아니면 좀 그 압축, 눌린 적이 있어요. 눌린 적이 있으면은 이거를 늘어진 경우에는 이걸 잘라서 다시 꼬매는 거는 좀 아니고 완전히 잘라졌을 때는 8mm, 그 아주 얇은 봉합사로 꼬매주게 되죠. 그렇지만 완벽하게 돌아오긴 좀 힘들어요.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킬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좀 장기 동안 써요. 장기간 스테로이드는 뭐 요새 코로나에서도 그 덱사메타존이라는 거 썼잖아요. 저희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부기가 그 덜 붓게 하느라고 덱사메타존을 쓰는데 그 스테로이드거든요. 그 메칠롱이라고 하는 그 프레드니솔론을 한 달? 한 달 정도. 왜냐면 우리가 그 이비인후과에서 청신경이 조금 이명 같은 거 생길 때나 갑자기 이게 귀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한두 달 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비타민 B, C 해갖고서는 우리가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이제 도모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요 감각이 좀 없으면 돌아올 거다 어떤 뭐랄까 기대?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죠. 그건 사실 좀 웃기는 얘기인데 그거 하면 사람들이 좀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생물학적인 게 꼭 생각한 게 되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네. 그럼 공부 잘하겠나? 계속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시키면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게 로젠탈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은 세상 일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안 되는 것도 있어도 자기가 노력을 해보면 어떤 좀 개선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턱관절 이상인데 환자분들이 수술을 선택할 때 관절도 이상해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약을 드셨습니까? 그러면 약은 안 먹었대. 그러면 그게 아픈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턱관절은 양악 수술이랑 좀 구별돼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턱관절 수술이랑 자꾸만 가냐면 사실은 이제 그 턱이 이렇게 비대칭돼서 음식 먹기 힘들고 그다음에 외관상 보기 힘들 때 턱관절에서 소리도 좀 나고 그래요. 근데 일반 사람들도 바른 사람들도 턱관절 불편한 사람들 많아요. 계세요. 근데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조금 소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신경 써서 고치려고 그러는 나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턱관절이 있는 사람들의 수술은 비교적 여기를 굉장히 유연한 고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하면 턱관절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IBRO가 SSR보다는 턱관절에 더 좋아요. 그렇지만 IBRO는 좀 치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항상 IBRO는 재수술이 좀 힘들어요. 재수술이요? 왜냐면 왜요? 해박 쪽 구조가 좀 많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SSRO는 여기를 남겨두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다 잘라내죠.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기 때문에 해박 쪽 구조가 이게 더 졸아들죠. 근데 그래서 재수술이 어렵다. 재수술이 힘들어요. 해박적으로 물론 거기도 신경이 없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그 수술 방법을 선택할 때 저는 이제
그 위아래 그 비대칭이 있다든지 그러면 IBRO를 사용하고 높이의 차이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발이 있잖아요. 재발에 있어서 우리가 이 턱관절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금 아무 치료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쭉 자료예요. 근데 자꾸만 입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아니요, 다시 수술 안 열리면 하고. 수술 안 하고요. 수술 안 하고.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 수술하면 100% 재발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걸 이아트로제닉 이제 콘달라 리접션이라고 그래갖고 1990년대 그 말에 아네트랑 그 미국에서 아네트 등이 이제 발표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 특이하게 여자 20대에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잘 알고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건드리면 더 심하게 돼요. 교정을 하면요? 교정을 해도 안 되는 안 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 건드리면 더 힘들어져요. 건드리면.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시는 게 좀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건드리면 더 나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재작년인가 벌써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이거 수술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참 미국은 공격적이에요, 사실은. 약간 좀 터프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인공관절을 넣더라고. 인공관절. 인공관절은요? 네, 여기를 잘라내고 관절을 여기다 인공관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94년에 좀 3, 4년에 미국 가고 그랬는데 그때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나빴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요 관절 끝에만 잘라갖고선 이거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 여기까지 다 잘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째고 여기도 째야 돼요. 두 군데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합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먹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지만 익숙해져서 큰 그건 없어요. 아니 이제 물론 이제 드시는 것도 식사 생활에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선 이제 웃으실 때 아니면 대화를 하시거나 사람들과 이제 교류할 때 그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치아는 입안에 가려 있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하고선 치과에 가서 이렇게 치과 의사한테 보이듯이 안 하거든. 그냥 입이 벌어진 상태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술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비대칭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주걱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개방교합에 이가 이렇게 떠 있는 경우죠. 걸려 있는 그러면 치과 의사한테 이제 맨 처음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 안 하는 데 가도 치과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생각만큼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반전이에요. 예? 우리가 얼굴은 하나고 그다음에 치아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라면 한쪽이 좀 오른손이 잘하는 거고 왜 이렇게 잘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서로가 비교가 되는데 이가 떠 있는 거는 그냥 모르고 평생 살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치과 의사가 되면 이제 안정된 교합 그래갖고선 계속 강의를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은 그건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얼굴이 다른 것처럼 교합의 다양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는 관절이 자꾸만 흡수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자꾸만 짧아진다고. 그래서 이가 뜨는 거라고요. 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수술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재발되는 건데 수술한 거예요. 이거는 수술했는데 이게 2013년에 수술했고 2016년에 아주 괜찮았죠. 네. 예, 괜찮아서 그다음에 1년 뒤에 보니까 이렇게 살짝 뜬 거예요.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환자를 한 번 더 했어요. 아니 저 정도도 근데 괜찮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그냥 제가 그 한 번 더 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여기서도 관절이 이렇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요거보다는 적게 됐지만 조금 또 다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못하겠다. 자꾸만 할수록 이 관절에서 어떤 흡수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무턱인 경우에는
관절이 약하다. 관절이 튼튼한 무턱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관절이 약한 무턱인데 그게 보통은 개교합 있을 때 이게 개교합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수술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수술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에서 이제 왔는데 거기 이제 여러 이제 그 교수님이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딱 잘라서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딱 보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니까. 근데 그럼 거기서 하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 거기는 아직 경험을 좀 덜 하셨지.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아무리 경험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있는 병원이라 그래도 이 수술에 대한 거는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의 체험이 자기 게 안 돼. 그래서 인생도 살면서 부모님한테 살고 엄마한테 그러니까 아빠한테 인생 어떻게 살아라. 그다음에 엄마한테 어떻게 살아라.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해도 자기야. 그렇죠. 내 스스로가 정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데라도 결국은 자기가 완성해야지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발전하기는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재발되는 경우는 특히 이런 경우 많아요. 무턱이고 그다음에 관절이 약하고 개교합 이 삼박자가 이렇게 되면 이건 수술 좀 웬만해서는 안 해야지. 왜냐하면 결과가 나쁘면 이 술자도 상당히 좀 미안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잘 안 될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이런 경우에서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위턱을 충분히 넓혀줘야 돼요. 아래턱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 환자도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사실. 그럼 우선은 교정으로 위턱을 넓혀주나요? 수술할 때. 수술할 때? 네. 그러니까 위턱을 넓혀주려면 이제 수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왜냐하면 수술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수술을 간단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회복도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회복이. 왜냐면 인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쪽 팔 다쳤을 때랑 양쪽 팔 다쳤을 때 치유 기간이 다르겠어요?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거의 살짝? 글쎄 조금 불편해서 네, 힘들지. 살짝? 그러니까 논 요만한 데다가 물 주는 거랑 이만한 데랑 물 주는 물의 양은 많지만 그게 천수답이다. 비가 내려갖고 다 해결해 버리거든. 그래서 맞아요. 그 수술의 크기랑 그 치유 기간은 뼈를 한 번 자르든지 두 번 자르든지 똑같다. 비슷하다. 네, 똑같다는 건 아니고 비슷하다. 옳지.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무턱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술할 때는 좀 경험이 많은 데 가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재발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무턱과 주걱턱을 비교했을 때 무턱이 더 수술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그렇죠. 많아요? 근데 무턱 중에서도 턱 관절이 약한 거. 턱 관절이 약하신 왜냐면 무턱인 경우에는 턱을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걱턱은. 자르는 거. 네. 옷이 있는데 옷을 줄이는 게 더 힘들죠. 아니요, 더 쉽죠. 쉽지. 줄이는 게 더 쉽죠. 느리는 거는. 어렵죠. 느리는 건 느렸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이건 턱 근육이랑 어떤 그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자꾸만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맞아요. 원래대로 돌아. 그래서 옛날에 그 일리자노프 방법이라고 키 크는 수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80년대 말에 막 하다가 요즘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죠. 그것도 한쪽 다리만 짧은 경우에 아주 잘 돼요. 다른 쪽이 받쳐주기 때문에, 압력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 무턱인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서 내가 미국에 94년에 갔을 때 그 교정과 선생이 한 80 됐어요. 근데 그분 이제 돌아가셨겠죠. 벌써 한 20몇 년 지났으니까 100세가 넘을 테죠. 만일에 이렇게 살아계시면.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턱에서 수술뿐만 아니라 교정을 해도 도로묵이 잘 된다. 이걸 꼭 해야 되겠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분이 한 얘기가 뭔지 알게 된 게 이제 불과 10년 정도 돼요. 네, 그만큼의 경험을 하시고 그렇죠. 나서 예. 그래도 정말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는 꼭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뭐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지.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본인이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코골이랑 수면무호흡증이 있죠. 코골이. 그래서 우리가 특히 무턱인 경우에는 기도가 좁아서 수술하면 오히려 편해져요. 그렇지만 주걱턱인 경우에는 턱을 뒤로 집어넣고 회전하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양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가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코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인다고요. 그래서 텔레비에는 서양인들이 많이 나왔죠. 옛날에는 영화를 보면. 요즘은 우리 동양 사람 얼굴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친숙했지만 여기를 잠깐만 집어넣으려고 했다고요. 근데 저도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거 미턱을 막 집어넣으면서 수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이거 하면은 좀 호흡이 좀 짧아지겠구나. 그래서 요즘은 가능한 위턱을 앞으로 꺼내요. 그리고 그 코를 좀 정리합니다. 하기각계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면서 턱을 사람들은 자꾸만 얼굴 작게 해달라 그러는데 얼굴 작게 하면 뭐가 안 되냐면 살이 좀 늘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살이 있으니까. 호흡이랑 혀가 움직일 공간이 없으니까 숨이 짧아져요. 숨이. 그런 단점이 있네요. 아니 왜냐면 집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공간이 그쵸, 조금해서 움직일 수 그 있는 안에서 공간이 잠자고 활동하고 밥해 먹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좁아서 그런 것처럼 양악 수술할 때 무조건 얼굴 작게 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도 그렇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편이 모양보다는 더 기능이 앞서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살 때 아주 예쁜 옷을 골랐어요. 근데 안 맞아. 그러면서 아무 소용이 없죠. 맞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양악 수술은 이제 심미적인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한 이제 슬라이드 10개 정도 이제 하면 되겠어. 심미적인 불만족인데 뭐 여기에 쭉 얼얼간 것처럼 비대칭이 남았다. 얼굴이 작고 갸름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각 얼굴이 됐다. 입이 너무 들어갔다. 치아 중심이 안 맞다. 코가 퍼졌다. 입술선이 약간 일그러졌다. 턱선을 만지면 울퉁불퉁하다. 턱 밑살이 남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등등등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제가 한 30년 전에 환자분이 이걸 나한테 해갖고서 어떻게 해달라고 적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싸리 좋아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나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근데 그냥 모델을 가지고 오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유튜브나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어떤 막연함을 갖고 오면 그게 설명하기가 더 힘들죠. 그렇죠. 요건 내가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하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용적인 불만족 중에서 첫 번째 거가 뭐냐면 비대칭. 비대칭 남았어요. 근데 그 비대칭은 저번 달에 얼굴 그 수술의 비대칭에 대해서 설명했다시피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저희는 이제 비대칭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 균형을 어지간히 잡는 거죠. 그쵸? 어지간히. 비슷하게 맞추는 거지 완벽하게 할 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한국 얼굴 연구소에서 해보니까 2mm 비대칭, 3mm 비대칭이 한 반은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근데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고치는 게 낫죠. 고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심한 비대칭은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대칭이 심한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에요. 아까 여기 위가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심한 분들은 우리가 턱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라요. 여러 가지 방법. 아까 같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0년대 초서부터 수술 방법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하죠. 여기는 이 방법, 저기는 저 방법. 그래야지만 그 비대칭 얼굴을 이제 원활하게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이 수술 중에서 제일 많고 제일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고려해서 수술하지 않으면은 환자들의 불만족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얼굴살이 이게 씹는 그 횟수에 따라서 어디로 주로 많이 씹는가에 따라서도 얼굴 당연하죠. 살이 달라지잖아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그 근육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오른팔이 왜 그렇죠? 더 많이 쓰니까. 많이 쓰니까 여기도 많이 씹으면 그래요. 근데 그 정도는 얼굴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거, 뼈가 좀 나온 거 갖다가 근육이 같이 있으면 근육만 이렇게 줄이는 비대증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보톡스를 놓거나 그렇게 해서 한 3번 3개월 단위로 맞으면 좀 근육이 없어지죠. 근육이 없어지면 뼈는 작아질까요? 아니요. 작아지진 않지만 근육이 뼈 대신 줄어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도 약간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불만족 중에 하나가 입술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거예요. 작아져서요? 작아진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렇게 비대칭이 있을 때 이쪽 잇몸이 많이 보이면 네. 위턱을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네. 이걸 잘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네요. 네, 여기서 이해됐어요. 이렇게 올리니까 올려가지고. 턱뼈를 올리니까 네. 우리가 인체에서 뼈가 보이는 게 어디냐면 치아예요. 뼈예요, 이거. 그렇죠? 네. 맞아요. 뼈예요. 이거 뼈라고. 이게 보이는 게 뼈이지. 잇몸 보이는 게 이게 바로 뼈라고요. 다른 데서 뼈 보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래서 살에 덮여서 그것도 잇몸에 살짝 덮여 있는 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고쳐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얼굴은 비대칭이 있으면서 치아 보이는 정도가 똑같다. 그러면 위턱을 이렇게 올리면 이쪽이 이게 수거들지. 그러네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이런 부작용도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부작용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것도 90년대 수술한 거예요. 근데 요 위턱을 살짝 앞으로 끌어줘요. 턱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 실제로 수술한 사람 얼굴이에요. 네.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쪽 턱은 들어간다고요. 그걸 이쪽을 살짝 꺼내준다. 앞으로 내보내서. 앞으로. 그래서 살이 조금 더, 보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약간 들리게 한다. 그래서 그 정도를 많이 하면 또 안 되니까 한 2mm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볼살과 턱 밑살 처짐, 인중, 코 퍼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쓰죠. 특히 코에 대해서. 코는 코 모양은 얼굴의 어떤 기준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중앙.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눈이나 그거는 양쪽에 있어서 좀 덜 신경 쓰는데 이 코는 보이잖아 자기가. 자기 얼굴에서 보이는 거 하나예요. 그거. 코. 거울 안 보면서. 그렇죠. 밑에 내려오면. 그러니까 안 보여. 뭔가 이게 이상할 것 봐요. 같으면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그 코퍼짐이 있는데 이 코퍼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저널에 자꾸만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거에 있냐면 좀 끔찍하지만 이거 저널에 나온 사진이에요. 여기 근육이 있거든요. 요 근육이에요. 네, 지금 위에 코 사진인가요? 예, 요게 입체화 사진이고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해결하는 방법은 코 주위의 근육을 절개를 할 때 이거 다 잘라야지 이걸 위턱에 드러나잖아요. 그쵸. 절개를 할 때 단번에 쫙 잘라야 돼. 한 번에요? 네.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까지 잘 봉합을 해줘야 돼요. 예쁘게. 그러니까 그 근육이 어느 정도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을 저도 과거에 이제 40대에 빨리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근육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꼬매주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명품이다 그러면 한 땀 한 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한 땀 한 땀에서 근육을 꼬매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신치슈처라 그래서 양쪽 코를 이렇게 안으로 모아줘요. 요 근육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근접해 준다고요. 그러면 코가 훨씬 더 가름해지겠네요. 이렇게 얄쌍해진 코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적어도 퍼지진 않게. 그러니까요. 퍼지진 않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요 근육들을 나중에 여기다 과거에는 이제 요걸 짤 때 여기다가 실을 해갖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번 째고 들어가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산길 가다가 저기 어디 표시해둬야지 거기다가 이렇게 뭐 색종이 하나 걸어놓듯이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퍼짐을 막기 위한 거는 요 근육을 단번에 째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봉합할 때 근육 요거를 한 번, 두 번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신치 슈처를 하는 거고 여기다가 코를 이렇게 좁혀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양쪽 코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2000년도 한 6년인가 그때부터 양쪽 코에다가 이렇게
요 내잘 에어웨이라고 양쪽을 평행을 맞추려고 그러면 여기다 꼽아놓고 시추하라 했죠. 그전에는 쪼매면 한쪽만 이렇게 되죠. 왜냐면 튜브 꼽혀 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 2010 몇 년인가 그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냥 통하는 데가 있어요. 대충 사람이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기 시작했구나 제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꿰매줘 갖고 요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굴 이거 양악 수술할 때는 뭐니 해도 가능한 절개를 작게 해야 돼요. 많이 째면 헐렁해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근데 헐렁해지는 걸 조금 째고 그다음에 근육을 꼬매고 근데 절개를 작게 하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그걸 다시 뼈를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녹는 핀 뭐 이런 거 긴 거 있는데 저는 이렇게 조그만 거래. 조그만 거. 진짜 조그매요, 선생님. 그래서 조그맣게 하니까 절개를 조금 해도 붙일 수가 있죠. 여기 화면에서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요거요? 네. 이렇게 조그맣죠. 지금 요거예요, 요거. 진짜 작네요. 그래서 가능한 한 조그맣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요 근육이거든요. 요거 봉합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게 턱구 수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이거 쑥 들어가거든요. 근데 조금 이거 승장이라서 살짝 들어가는 건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쑥 들어가면 계속 뼈 이식하잖아요. 뼈. 너무 들어가 보이지 않게요. 그리고 여기가 뽕꽃 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뼈 녹는 핀으로 해서 이렇게 뼈 이식을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이렇게 곱상하게 되죠. 저는 양악 수술할 때 여기 턱 불균형을 맞추는 줄 알았는데 코도 고려해야 되고 다 턱끝 그렇죠. 모양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할 사항이 많네요,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그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조금 하려 그러면 우리가 금속판을 작은 걸 사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럼 조금만 짤 수 있죠. 그 다음에 근육을 이중으로 봉합해야 돼요. 이중으로요? 우리가 옷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조금 뭐랄까 싼 데 가서 옷 사면은 그냥 한 번만 꼬매 있다. 그래갖고 막 입으면은 뜯어져. 근데 이게 이중으로 꼬맨다. 더 튼튼하게. 네, 튼튼하고 얼굴 처짐이 적어져. 얼굴 처짐.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삼중이지. 왜냐면 점막, 근육, 그다시 또 골막. 그래서 여기가 꼬매는 데만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그 다 꼬매는데 뭐 그 위턱, 그다음에 아래턱, 턱끝 이거까지 하게 되면 꼬매는 데만 해도 한 40분은 걸리죠. 40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공들인 만큼 결과가 좋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치아 변색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치아가 좀 이렇게 꺾게 되죠. 이거는 치아로 가는 혈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혈관이 막혀서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다가요? 네. 근데 이거 교정할 때도 생겨요. 그게 이제 약간 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혈관이 왜냐면 다 자르는데도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치아 뿌리에서 한 4, 5mm는 떨어져서 자르라.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요거는 내가 특별해서 오늘 좀 요게 치아 변색이 됐어요. 이렇게 두 개가 좀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게 변색했는데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왔더라고. 신기해요. 약간 그 치아가 우리가 이제 뇌졸중 같은 거 걸리면 이렇게 좀 하다가 운동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원리로 이 치아 변색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악 수술에서 이제 얼굴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죠.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맛보기로 그래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선생님 잠시만 조금만 네? 해주시면 될 근데 것 이거 같아요. 어디 갔어? 아이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애프터를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걱턱이 이게 지금 얼굴은 정상인 거죠? 너무 예뻐요. 네, 지금 근데 모습은. 주걱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래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주걱턱에서 아래턱만 다 나와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위턱이 조금은 들어가 있어요. 반대로요? 예, 조금은. 그리고 치아가 약간 앞으로 뻗쳐지고 그 다음에 아래 치아는 이렇게 뒤로 숙죠. 왜냐면 치아가 맞으려고.
그래서 주걱턱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주걱턱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아래턱은 집어 넣어주고. 그렇죠. 아래턱은 위턱은 약간 꺼내야죠. 네. 수평을 맞추려면. 네. 그다음에 위치아는 약간 뒤로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 치아는 좀 바깥으로 해줘요. 거꾸로 반대로. 그다음에 네. 이제 아래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얼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치아를 이렇게 여기 턱끝을 약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목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선이 이렇게 이제 살게 되면 그리고 예, 보통 이제 주걱턱인 경우에는 약간 회전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회전하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걸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원 상태로 예뻐졌어요.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 해갖고서는 이제 얼굴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게 돼요. 그럼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거 보면서 나는 애프터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교수님하고 매번 의논할 수 해주죠. 있는 매번.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요? 그거가 사실은 하고 난 얼굴이 더 낫죠. 이거보다는. 이거 평면이잖아요. 3D로 이제 실제로 봤을 때가 더 예쁘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보통 3D 양악수술이라고 많이 그러지만 3D 양악수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탁 보면은 그게 돌아가야지 3D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딱 봤을 때 한 방향밖에는 모르거든요. 오히려 입체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그 원근법이라든지 스투마법이라든지 명암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입체감이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그거는 이제 다음에 혹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끝에 맛보기로 얼굴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여기 이제 교수님 진료실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6월 달에 또 여기 네. 병원에서 라이브 일정이 네. 있잖아요. 그때 어떤 내용을 해주실지 그때는 예고해 이제 주시고 마무리 그 오늘 한 것처럼 얼굴 디자인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다른 분들은 여기다 수술하는데 안면이고 여기를 이제 깎잖아요. 그러면은 쑥 들어가요. 45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턱뼈와 뼈와 사이를 잘라요. 살짝 이걸 쫙 이 보여주세요. 사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턱뼈를 자를 때 이 사이를 잘라갖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떼어내잖아요. 그럼 여기 네. 사이를. 사이를요? 그래야지 여기가 살죠. 그래야지 얼굴이 앞뒤로 이렇게 뭉치지 않고 펴진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등등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는 교정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수술하는 후배들이 봐서 많이 참고하시면 될 만한 거를 다음 기회에 그때는 좀 시간이 충분해서 할 거잖아요. 그때 천천히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식탐의 지향님께서도 얼굴 디자인하는 거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방송 기대돼요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6월 달에도 김지승 교수님과 함께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세요.